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미리 그래, 계약을 미리 김농부 같아요. 올해는 풍작이구만. 그렇죠. 주식 투자 개념 주유 코너 주유소의 이소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그냥 말만 하고 얼핏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나, 그래서 오늘 개념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뭐 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이번 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선물, 옵션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먼저 선물 얘기를 하게 되면 선물, 기프트.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만 들으면 선물 줄게 뭐 기분 그런 좋은 느낌, 얘기인데 기분 좋은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뭐냐면 그 선자는 앞선자, 맞죠. 물건이고, 예를 들면 정태영 아나운서가 네. 음료 회사의 사장님이야. 이야. 예를 들면 와, 자, 사장님이요. 그 음료가 뭐냐면 모닝 선라이트 음료라고, 그 쌀로 만든 음료가 있어. 아, 모닝 선라이트. 모닝 선라이트 음료가 모닝 있어. 선라이트. 거기에 회장님이야. 어. 그리고 회장님은 그러니까 계속 쌀이 필요한 거야. 음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1월이죠. 네. 나중에 우리 12월 달에도 쌀이 필요한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미리 그래, 계약을 미리 김농부한테 가서 김농부한테 가서 올해는 풍작이구만. 그렇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1kg에 지금 있죠. 1월 달에 보니까 네. 1kg에 10,000원이야. 근데 우리 정 사장님은 12월에 그 쌀이 필요한 거야. 어허. 만약에 정 사장님이 1kg에 13,000원 정도로 살 수 있다면, 오. 그 가격을 확정 지어 놓는다면 그때 가서 갑자기 2만 원 주고 살 수도 있고 3만 원 주고 살 수도 있는데. 그때 13,000원으로 계약하셨잖아요. 2만 원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키로당 13,000원에 사기로 했잖아. 네. 사기로 했는데 그때 12월에 갔더니 만약에 키로당 10,000원이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정 사장님은 좋은 게 뭐냐면, 뭐야, 좋은 게 또 있어. 왜냐면 그때 가격이 얼마나 바뀔지를 1년 내내가 마음 졸이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경이 쓰이니까. 마음은 편안하게 그 가격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가격이 고정이 돼버리게 되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가격이 돈이 나갈 아, 거니까 계산서가 나오니까 일단은 다 계획을 맞춰서 할 수 있고, 아하. 반대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득도 더 챙기는 꼴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물 거래는 뭐냐면 지금 1월 달에 10,000원 주고 사고 팔면 현물 거래가 되는 거잖아. 어허. 지금. 근데 그게 미래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 상품, 그 거래, 그걸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이거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선도 거래라고 합니다. 선도. 선도 거래. 그래서 두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면 선도 거래가 되는데, 네. 근데 12월 달에 갔는데 예를 들면 13,000원 사기로 했는데 지금 쌀값이 10,000원이야. 네. 손해잖아. 3,000원. 안 산다고 막 우기면 어떡해. 이 사람 손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계약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어려워지잖아요. 오, 그렇죠. 그쵸. 계약서. 의미가 없죠. 계약서 썼는데 계약해야지. 그래서 중간에 제3자가 끼게 되는 거야. 3자가 끼어가지고 이거를 좀 표준화시켜서 거래하자. 예를 들면 만기는 뭐 3, 6, 9, 12 두 번째 목요일 날에 그때 인수인계하는 걸로 하자. 또는 만약에 금을 사고 파는데 어떤 사람은 순도 99.9%를 거래하는데 어떤 사람은 1kg 달랬더니 60%짜리를 주는 거야. 뭐 18K요? 야, 우리 99 아니냐? 이렇게 혼란이 되니까 표준화를 시키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99.9로 거래하는 거야. 만기는 여기야. 그 다음에 쌀은 얼마로 거래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표준화시킨 거래를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선물 거래. 그래서 이 선물 거래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뭐 쌀도 있고요, 원유도 있고, 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상품 선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지수나 채권이나 외화 같은 달러 있죠. 그런 것도 미리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수도 거래를 해요. 지수가 그런 게 돼요? 야, 역시 많이 똑똑해졌다. 그 다음에 할 그냥 얘기, 들은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다음 할 얘기가 지수 선물 얘기를 하려고 아. 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어떤 그 금융 상품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보통 금융 선물이라고 하는데, 뭐 아. 상품 선물, 금융 선물 구별은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금융상품 어떻게 하는지는 잘 그렇죠. 모르겠는데. 지수를 어떻게 거래를 해요? 그렇죠. 궁금하죠. 네. 지수 선물. 그럼 지수가 도대체 가격을 얼마나 매겨야 될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코스피 3,000이면 3,000원인가? 그 아니에요. 하려고 하신다 너무나 진짜. 믿겨요. 자, 코스피 200 선물 1계약은 얼마? 자, 봐봐요.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기업들 중에서도 우량하고 시가총액 많은 것들 200개를 선정을 해서 또 지수화를 한 거야. 시가총액 가지고.
그래가지고 코스피 200 선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계약을 샀다. 도대체 이게 얼마냐?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정태환 아나운서 말한 것처럼 지수를 곱하는데 1원을 곱하는 게 아니야. 25만 원을 곱하는 거야. 이거 근데 왜 25만 원 곱하는 걸까요?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적정한 가격을 곱해주는 건데 이거는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예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50만 원이었어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 만약에 424.00포인트야. 그러면 25만 원을 곱해야 돼. 1억 600이에요. 여기네? 여기에요. 1억 잠깐만. 600만 원. 여기 20, 100, 1000만. 근데 내가 선물 한 계약을 살 때는 1억 6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야. 여기 보면 10.5% 네. 이걸 갖다 우리는 증거금률이라고 합니다. 증거. 그러니까 계약금 우리 계약금 아파트 계약할 때 10% 정도 걸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슷하네요. 비슷한 거야. 그게. 그럼 걸게 되면 얼마냐면 1,113만 원이 나와. 이게 그거 저것도 한 비싸네. 너무 비싸요. 만약에 내가 424.00 포인트에 1,100만 원을 주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만기가 됐어. 그날이 왔어. 434.00으로 끝났어. 그러면 10포인트가 올라갔죠. 그러면 내 수익이 얼마냐면 여기 1포인트가 25만 원이잖아. 네. 10포인트면 250. 250만 원이 내가 수익으로 계좌에 꽂히게 됩니다. 올라서 다행이지 떨어지면. 떨어지면 250이 까이는 거지. 그러니까 1억짜리를 10%의 가격으로 그 효과를 누리는 게 선물 거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로 샀으면 1억이라는 돈이 있다 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으로 선물로 샀게 되면 이게 10계약이네. 10계약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2,500이 왔다 갔다 하네, 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아침에 장을 시작을 해서 장 끝날 때까지 보면 지수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거지. 잠이 와요? 저 나는 저거만 볼 것 같아 맨날.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잠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주식 초보자들한테 이거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의 거래가 이렇게 되는 거다. 얘기해 드린 거예요. 오.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한데 네. 잘못되면 어려울 진짜.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선물 옵션 특징이 있어. 그날 정산을 해서 내 계좌에서 그 돈만큼 빼가. 하루하루 빼가는 거야. 올라가면 넣어줘. 어우 피말라. 어우. 와, 뭐야? 힘들어. 오, 무섭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을 샀어. 갖고 있으면 빠지더라도 오, 나한테 그치. 돈내라고 안 하잖아. 그거 네. 존엄하게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정산을 해야 돼. 그럼 아까 얘기한 그 증거금만큼 없으면 없으면 메고 넣어야 돼. 못 돈을 넣어야 돼. 넣으면요? 못 넣으면 잘 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철컹철컹인가? 그 선물 계약을 일단 싸게 팔아버려. 그냥 내 그러니까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네. 우리 시장에 있을 자격이 없어. 잘 가. 이거네요. 그냥 바로 퇴출이네요. 무섭다. 다음은 이제 옵션 얘기를 할 건데. 아, 또 있어. 또 있어요. 옵션. 이 옵션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결정할 수 있어. 할수 있어요. 시작하는 순간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주식을 산다. 그랬을 때 내가 유리하면 사고 내가 불리하면 안 하면 되는 거. 이게 이게 옵션이야. 괜찮은데? 그건 뭐예요? 알면 삼키고 쓰면 되는 거. 그런 거. 자, 그게 그 옵션이야. 사자성어로 뭡니까? 발상. 안 돼, 안 돼. 예를 들면 내가 공인중개사야. 집을 팔라고 이제 의뢰가 와서 이제 내가 집을 살 사람을 찾고 있어. 근데 이 집이 아파트가 5억짜리야. 5억짜리인데 하도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정태영 아나운서한테 네. 이런 걸 준 거야. 이거 왜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정태영 아나운서는 이걸 갖고 있잖아. 네. 그러면 나중에 6월 달에 진짜 이 아파트를 6억에 살 수 있는 거야. 계약만 없으면 돼. 근데 이거는 계약을 한 게 아니야. 이걸 살 수 있는 그냥 권리가 있는 거야. 저는 진짜 우선권이네요. 우선권. bingo. 얘네들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돼. 아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걸 안 그쵸. 할 수 있어요? 좋은데? 자, 봐봐요. 지금 정태영 아나운서가 다시 이거를 저 사람한테 팔 거야. 음, 얼마를 네. 받고 파냐면 이거는 그냥 번호표 같은 거야. 네, 네.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그냥 파는 거야. 이걸 줘. 6월에 8억으로 오를 수도 있어요. 그치. 잘 어때? 생각해봐요. 야, 이거- 8억으로 오를 수 있는 거 뭐-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어. 먼저 드립니다. 빨리 사. 맞아요. 사야 돼. 일단 뭐에 이 기회 샀어. 이 구성 마지막입니다. 홈쇼핑이야. 이 기회 이구성 마지막이라. 정태영 아나운서는 이제 100만 저 원. 100만 원을 받은 거죠. 네. 그죠? 권리를 팔고 100만 원을 받았어. 네. 6월 달에 됐더니 아파트가 예를 들면 6억 5천이 된 거야. 그러면 아파트를 6억에 지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네. 계약을 했으니까 5천만 원 벌었는데? 네. 근데 뭐 얼마를 썼어? 정태영 100만 아나운서한테. 원. 100만 원 그러면 저기 4,900만 권리값으로 이득 줬지. 아니야? 네. 그렇지. 네. 이렇게 옵션은 6억짜리 아파트지만 지금 얼마로 거래했어? 100만 원 주고 받으면서 네. 6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했잖아요. 잠깐만. 근데 떨어지면 이게 5억이 자, 됐어요. 떨어졌을 경우 지금 흰대리는 6억에 살 수 있는 권리잖아. 네. 그럼 너는 전가는 5억인데 6억 주고 아파트를 살래?
사실. 권리 포기, 권리 포기. 너 지금 100만 원 주고 권리 샀는데 땄지? 잠깐만. 아유, 다시 왔어. 아유, 너 샀어, 살래? 샀어. 그러면 1억 손해 보는데? 자, 1억 손해 볼래? 100만 원 손해 볼래? 100만 원 왜소? 잠깐만. 그치. 100만 이걸 원 버려도 그치, 100만 원 주고 그거 못 샀잖아. 돌려받아요? 끝났는데 뭐 계약. 그러면 지금 김 대리는 그 옵션을 행사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저는 안 했지만 100만 원도 이뤘네요. 근데 이거를 권리를 제가 네. 10개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싸네? 있죠. 생각보다 저 1,000만 원 했던 한 거래보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10계약이, 샀어. 100계약이면 왜냐하면 싸니까 많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싸니까 더 많이 산다고? 그러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저 가격이 아까처럼 이렇게 버리게 되면 그 돈은 다 날아갑니다. 하나도 건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도 그렇게 되면 위험하네. 그게 옵션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저 보면 살 수 있는 권리죠. 네. 예. 이렇게 옵션 용어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살 수 있는 권리는 뭐라고 하냐면 콜 옵션이라는 거. 콜. 콜. 이거. 진짜 그 콜이에요? 콜. 근데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는 뭐냐면 풋 옵션. 팔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옵션은 되게 종류도 많고 깊게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기본적인 이 거래 방식이나 개념은 이런 게 옵션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선물 말씀드렸고 옵션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좀 하나로 보자 그러면 적은 돈으로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했던 대로 가면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는 전 재산을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돈을 끌어와서 이렇게 갚아줘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빚도 생길 수 있다. 빚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채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선물 시장도 있고 주식 시장도 있잖아요. 네. 그 코스피 200은 뭐야? 주식들이 다 시가총액 합한 거잖아. 네. 그 주식 시장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까 코스피 200도 왔다 갔다 왔다 하고 갔다 하죠. 코스피 100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까 그 아까 선물 선물도- 계약했던 사람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만기가 되면 난리가 나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4개가 다 합쳐지니까. 합쳐지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4만여의 날은 저는 이제 파생상품 선물 옵션은 주식 초보자들한테는 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도 주식 선물 옵션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게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재 자체만 알면 그렇죠. 된다. 와, 어떻게 돌아가는 거다. 네. 와, 이거 이렇게 전문가들도 힘들 것 같아. 근데 일반 전문 투자자 또는 기관들, 외국인들은 어떻게 활용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갖고 있어. 10주를 갖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게 됐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 손실만큼 적은 비용으로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그 위험은 해지가 되는 거죠. 실제로 기관들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근데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서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많이 수익을 얻으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 그렇게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옵션이 휴지 조각이 되고 빚도 내고 이렇게 되는 거지. 빚이 생긴대요. 저는 평생 들어 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한 주도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선물 옵션 시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돼. 와, 이게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아무나 못해요? 못합니다. 와. 아무나 계좌를 만들었다 그래서 해주는 게 아니라 와, 진짜? 사전에 교육을 받고 오. 그다음에 아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이 있어야 되니까 돈도 넣어야 되고 그런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생각하지 마라. 오늘은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자 초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선물 옵션 하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손익이 나고 어떤 개념인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